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이야기는 40년이라는 긴 세월의 강을 함께 건너온 한 노부부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인생의 황혼기에 접어든 이들에게 찾아온 낯선 침묵, 그리고 그 침묵을 깨고 다시 피어난 사랑에 대한 기록입니다. 어쩌면 우리 모두의 부모님, 혹은 우리 자신의 미래가 될 수도 있는 이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시길 바랍니다. 어느 날 아내가 툭 던진 한마디에 남편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여보, 오늘 같이 잠자리 할까요? 오랜만에 들어보는 그 말에 심장이 뛰었지만 아내는 이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덧붙였습니다. 제가 폐경이 지나서 잘 될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그래도 노력해 볼게요. 남편 역시 나도 노력해 볼게라고 답했지만 그날 밤 두 사람 사이에는 어색한 공기만이 흘렀습니다. 이 이야기의 주인공은 올해로 67이 된 정혜준 교수입니다. 평생 대학 강단에서 한국 현대문학을 가르치다 얼마 전 은퇴한 그는 요즘 젊은 시절보다 더 깊은 사랑을 아내와 나누며 살고 있다고 말합니다. 불과 몇 달 전까지만 해도 상상할 수 없었던 변화였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겁니다. 수십 년을 함께하다 보면 처음에는 그토록 소중하고 특별했던 사람이 어느 순간 일상의 풍경처럼 당연하게 느껴지는 순간이 찾아옵니다. 매일 보는 창밖 풍경이 너무나 익숙해서 더 이상 그 아름다움을 느끼지 못하는 것처럼 말이죠. 한 지붕 아래 살지만 마음은 이미 멀어져 버린 두 사람. 행복한 노후를 꿈꾸며 서울 근교의 아담한 전원주택으로 이사까지 했지만 텅 빈 집처럼 텅 비어버린 관계는 채워지지 않았습니다. 이야기는 어느 날 아침 혜준 교수가 스스로에게 던진 작은 질문에서 시작됩니다. 우리 이대로 괜찮은 걸까? 아침 6시. 40년 넘게 몸에 밴 습관은 은퇴 후에도 어김없이 그를 깨웠습니다. 옆자리에는 아내 미경 씨가 깊이 잠들어 있었습니다. 요즘 들어 부쩍 피곤해 보이는 아내를 깨우지 않고 조용히 거실로 나왔습니다. 평생 꿈꿔왔던 전원 생활이었지만 막상 살아보니 익숙했던 서울의 아파트가 그립기도 했습니다. 익숙함이란 참 묘한 감정입니다. 오늘도 혼자 맞는 아침이구나. 은퇴 전에는 바쁜 일상에 쫓겨 외로움을 느낄 틈조차 없었지만 이제는 하루가 너무나 길게만 느껴졌습니다. 특히 아내와의 대화가 점점 줄어들면서 그 고독감은 안개처럼 스며들어 마음을 무겁게 짓눌렀습니다. 커피를 내리며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어제 내린 눈이 녹지 않은 하얀 세상처럼 그의 마음도 텅 비어있는 듯했습니다. 얼마 후 잠옷차림의 미경 씨가 부엌으로 나왔습니다. 여보, 벌써 일어났어요. 늘 같은 인사말. 응, 잘 잤어? 늘 같은 대답. 예전에는 함께 커피를 마시며 하루의 계획을 나누곤 했는데 언제부터인가 각자의 음료를 들고 각자의 생각에 잠기는 것이 아침의 풍경이 되었습니다. 오늘 뭐 계획 있어? 혜준 교수가 용기를 내어 물었습니다. 요가 수업 있고 오후에는 독서 모임 있어요. 아, 그렇구나. 대화는 거기서 끝이었습니다. 더 이상 묻고 싶은 것도 말하고 싶은 것도 없었습니다. 마치 의무적으로 안부를 확인하는 동거인처럼 가슴 한구석이 시큰했습니다. 40년을 함께한 아내와의 대화가 이것이 전부란 말인가. 그날 오후 외출했던 미경 씨가 예상보다 일찍 돌아왔습니다. 몸이 좋지 않다며 쉬어야겠다는 아내의 무심한 대답. 평소 같았으면 그냥 지나쳤을 테지만 오늘은 달랐습니다. 미경아. 네. 우리 이대로 괜찮은 걸까? 조심스럽게 던진 질문에 미경 씨의 걸음이 멈췄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당혹스러움이 가득했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우리 요즘 대화가 너무 없는 것 같아서. 그냥
각자 사는 사람들 같아서 잠시 생각에 잠겨있던 미경 씨는 한숨을 내쉬며 말했습니다. 우리 나이에 다들 그렇게 사는 거 아닌가요? 그냥 서로 할 일 하면서 그렇게 사는 거죠. 그 말이 비수가 되어 가슴에 꽂혔습니다. 우리의 40년이 앞으로 남은 수많은 날들이 그냥 사는 것으로 정의되어야 한단 말인가. 그날 밤 혜준 교수는 오랜만에 아내에게 자신의 속마음을 털어놓았습니다. 어색했지만 그 작은 첫걸음만으로도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곁에서 잠든 아내의 숨소리를 들으며 그는 다짐했습니다. 내일은 오늘과 다른 하루를 만들겠다고. 그리고 그 시작을 위해 언제나 아내와 행복해 보이는 오랜 친구 박상현에게 연락해야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며칠 후 혜준 교수는 미경 씨가 좋아하는 이탈리안 레스토랑을 예약했습니다. 20년 전 결혼기념일에 처음 갔던 추억이 깃든 곳이었습니다. 오랜만에 정장을 차려입고 거울 앞에 선 자신의 모습이 어색했지만 설레기도 했습니다. 거실로 나온 미경 씨 역시 예쁘게 화장을 하고 원피스를 입고 있었습니다. 운동복 차림만 보던 아내의 모습에 그는 진심으로 감탄했습니다. 정말 아름다워. 아내의 얼굴이 살짝 붉어졌습니다. 그 모습은 마치 젊은 시절 첫 데이트를 하던 그때 같았습니다. 하지만 레스토랑으로 가는 차 안의 침묵은 어색했고 식사를 하며 나눈 과거의 추억 이야기도 잠시뿐이었습니다. 미경아, 우리 앞으로는 좀 더 자주 이렇게 데이트할까? 그의 제안에 미경 씨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갑자기 왜 그래요? 지금까지 잘 지내왔잖아요. 잘 지내왔다고? 우리는 그저 같은 공간에 있었을 뿐인데 혜준 교수는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아내는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지금 우리 나이에 뭘 더 바라는 거예요. 그 순간 아내는 변화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마음의 문을 닫고 있다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그날의 데이트는 결국 실패로 끝났습니다. 하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친구 상현을 만났습니다. 의사 출신인 상현은 이 문제에 대해 마치 연구하듯 체계적으로 접근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노년기 부부 관계에 관한 여러 자료를 보여주며 설명했습니다. 혜준아, 우리 나이에 부부 관계가 단절되는 건 아주 흔한 일이야. 신체적, 호르몬적 변화도 있고 은퇴나 자녀의 독립 같은 환경 변화도 크지. 하지만 가장 큰 이유는 서로에 대한 기대와 현실의 차이를 대화로 풀지 않기 때문이야. 상현은 특히 여성의 폐경기에 대해 강조했습니다. 호르몬 변화로 인한 신체적 불편함, 자신감 상실 등 아내가 겪었을 심리적 고통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혜준 교수는 한 번도 아내와 이런 이야기를 나눠본 적이 없다는 사실에 깊은 부끄러움을 느꼈습니다. 상현은 구체적인 조언을 건넸습니다. 첫째, 진솔한 대화. 둘째, 성관계가 아니더라도 손잡기, 안아주기 같은 따뜻한 신체적 접촉. 셋째, 함께하는 시간의 질을 높이는 것. TV만 보는 대신 함께 요리를 하거나 새로운 취미를 공유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매일 서로에게 감사한 점을 한 가지씩 말해보라는 것이었습니다. 아주 사소한 것이라도 좋다면서요. 친구의 조언은 단순한 관계 회복 기술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서로에 대한 깊은 이해와 존중, 그리고 감사를 바탕으로 새로운 관계를 만들어가는 과정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혜준 교수는 꽃집에 들러 아내가 좋아하는 백합 한 다발과 그녀가 젊었을 때 즐겨 듣던 쇼팽의 음반을 샀습니다. 작은 것부터 시작해보기로 했습니다. 그의 노력은 천천히, 하지만 분명히 미경 씨에 닫혔던 마음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해하고 경계하던 아내는 그의 꾸준한 관심과 표현에 조금씩 미소를 되찾았습니다. 함께 요리를 하고
음악을 들으며 와인을 마시고 주말에는 추억의 장소인 남이섬으로 여행을 떠났습니다. 눈 덮인 남이섬의 메타세쿼이아 길을 걸으며 두 사람은 40년 만에 처음으로 서로의 외로움에 대해 솔직하게 털어놓았습니다. 너무나 익숙해서 있고 살았던 서로의 소중함을 깨닫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날 밤 아내의 손을 잡았을 때 그녀는 거부하지 않고 오히려 그의 손을 마주 잡아주었습니다. 얼어붙었던 강에 해빙의 조짐이 보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렇게 한 달이 지나고 결혼 40주년 기념일이 다가왔습니다. 혜준 교수는 아내 몰래 특별한 하루를 준비했습니다. 우리가 처음 만난 날짜가 새겨진 목걸이, 클래식 연주회, 그리고 근사한 저녁 식사. 기념일인 줄도 몰랐다며 놀라는 아내의 얼굴에 행복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날 저녁 와인잔을 기울이며 미경 씨는 그동안 차마 꺼내지 못했던 속마음을 고백했습니다. 사실 폐경을 겪으면서 많이 힘들었어요. 몸이 변하는 것도 힘들었지만 더 이상 여자로서 매력이 없다는 생각에 자신감이 무너지는 게 가장 괴로웠어요. 당신이 나를 더 이상 여자로 봐주지 않을까봐 그게 늘 불안했어요. 아내의 고백에 혜준 교수는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아내가 홀로 그런 아픔을 겪는 동안 자신은 너무나 무심했다는 사실에 깊은 죄책감을 느꼈습니다. 그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진심으로 사과했습니다. 그날 밤 두 사람은 40년이라는 세월의 벽을 허물고 온전히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것은 젊은 시절의 열정과는 다른 서로의 상처를 보듬고 영혼을 나누는 깊고 성숙한 사랑이었습니다. 폐경으로 인한 아내의 신체적 어려움은 윤활제와 같은 의학적 도움으로 해결할 수 있었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서로를 배려하는 마음과 충분한 대화였습니다. 그날 이후 부부의 삶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서로의 온기를 느끼며 하루를 시작하고 함께 정원을 가꾸고 저녁에는 그날 있었던 소소한 일들을 나누었습니다. 미경 씨는 다시 피아노 앞에 앉기 시작했고 그녀의 연주를 들으며 글을 쓰는 것은 혜준 교수의 새로운 행복이 되었습니다. 얼마 전 미경 씨가 물었습니다. 여보, 후회 없어요. 우리가 다시 시작한 거. 혜준 교수는 웃으며 답했습니다. 나도 그래. 오히려 왜 진작 이렇게 살지 못했을까 싶어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웃었습니다. 그 눈빛 속에는 풋풋했던 젊은 날의 서로가 있었고 동시에 세월이 선물한 깊이와 성숙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사랑은 시간과 함께 사라지는 것일까요? 아니면 더욱 깊어지는 것일까요? 이 노부부의 이야기는 사랑은 언제든 다시 피어날 수 있으며 진정한 행복은 서로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소중히 여기는 마음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주었다면 곁에 있는 소중한 사람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를 건네보는 것은 어떨까요? 여러분의 인생에도 이들처럼 아름다운 새로운 시작이 찾아오기를 바랍니다. 저희 이야기가 여러분의 삶에 지혜와 위로를 더해줄 수 있도록 채널을 구독하고 알림을 설정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하루하루가 소중한 사람과의 깊은 교감으로 가득 차기를, 그리고 그 여정에 저희가 작은 동반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해주셔서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이야기는 40년이라는 긴 세월의 강을 함께 건너온 한 노부부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인생의 황혼기에 접어든 이들에게 찾아온 낯선 침묵, 그리고 그 침묵을 깨고 다시 피어난 사랑에 대한 기록입니다. 어쩌면 우리 모두의 부모님, 혹은 우리 자신의 미래가 될 수도 있는 이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시길 바랍니다. 어느 날 아내가 툭 던진 한마디에 남편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여보, 오늘 같이 잠자리 할까요? 오랜만에 들어보는 그 말에 심장이 뛰었지만
아내는 이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덧붙였습니다. 제가 폐경이 지나서 잘 될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그래도 노력해 볼게요. 남편 역시 나도 노력해 볼게라고 답했지만 그날 밤 두 사람 사이에는 어색한 공기만이 흘렀습니다. 이 이야기의 주인공은 올해로 67이 된 정혜준 교수입니다. 평생 대학 강단에서 한국 현대문학을 가르치다 얼마 전 은퇴한 그는 요즘 젊은 시절보다 더 깊은 사랑을 아내와 나누며 살고 있다고 말합니다. 불과 몇 달 전까지만 해도 상상할 수 없었던 변화였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겁니다. 수십 년을 함께하다 보면 처음에는 그토록 소중하고 특별했던 사람이 어느 순간 일상의 풍경처럼 당연하게 느껴지는 순간이 찾아옵니다. 매일 보는 창밖 풍경이 너무나 익숙해서 더 이상 그 아름다움을 느끼지 못하는 것처럼 말이죠. 한 지붕 아래 살지만 마음은 이미 멀어져 버린 두 사람. 행복한 노후를 꿈꾸며 서울 근교의 아담한 전원주택으로 이사까지 했지만 텅 빈 집처럼 텅 비어버린 관계는 채워지지 않았습니다. 이야기는 어느 날 아침 혜준 교수가 스스로에게 던진 작은 질문에서 시작됩니다. 우리 이대로 괜찮은 걸까? 아침 6시. 40년 넘게 몸에 밴 습관은 은퇴 후에도 어김없이 그를 깨웠습니다. 옆자리에는 아내 미경 씨가 깊이 잠들어 있었습니다. 요즘 들어 부쩍 피곤해 보이는 아내를 깨우지 않고 조용히 거실로 나왔습니다. 평생 꿈꿔왔던 전원 생활이었지만 막상 살아보니 익숙했던 서울의 아파트가 그립기도 했습니다. 익숙함이란 참 묘한 감정입니다. 오늘도 혼자 맞는 아침이구나. 은퇴 전에는 바쁜 일상에 쫓겨 외로움을 느낄 틈조차 없었지만 이제는 하루가 너무나 길게만 느껴졌습니다. 특히 아내와의 대화가 점점 줄어들면서 그 고독감은 안개처럼 스며들어 마음을 무겁게 짓눌렀습니다. 커피를 내리며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어제 내린 눈이 녹지 않은 하얀 세상처럼 그의 마음도 텅 비어있는 듯했습니다. 얼마 후 잠옷차림의 미경 씨가 부엌으로 나왔습니다. 여보, 벌써 일어났어요. 늘 같은 인사말. 응, 잘 잤어? 늘 같은 대답. 예전에는 함께 커피를 마시며 하루의 계획을 나누곤 했는데 언제부터인가 각자의 음료를 들고 각자의 생각에 잠기는 것이 아침의 풍경이 되었습니다. 오늘 뭐 계획 있어? 혜준 교수가 용기를 내어 물었습니다. 요가 수업 있고 오후에는 독서 모임 있어요. 아, 그렇구나. 대화는 거기서 끝이었습니다. 더 이상 묻고 싶은 것도 말하고 싶은 것도 없었습니다. 마치 의무적으로 안부를 확인하는 동거인처럼 가슴 한구석이 시큰했습니다. 40년을 함께한 아내와의 대화가 이것이 전부란 말인가. 그날 오후 외출했던 미경 씨가 예상보다 일찍 돌아왔습니다. 몸이 좋지 않다며 쉬어야겠다는 아내의 무심한 대답. 평소 같았으면 그냥 지나쳤을 테지만 오늘은 달랐습니다. 미경아. 네. 우리 이대로 괜찮은 걸까? 조심스럽게 던진 질문에 미경 씨의 걸음이 멈췄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당혹스러움이 가득했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우리 요즘 대화가 너무 없는 것 같아서. 그냥 각자 사는 사람들 같아서. 잠시 생각에 잠겨있던 미경 씨는 한숨을 내쉬며 말했습니다. 우리 나이에 다들 그렇게 사는 거 아닌가요? 그냥 서로 할 일 하면서 그렇게 사는 거죠. 뭐 그 말이 비수가 되어 가슴에 꽂혔습니다. 우리의 40년이 앞으로 남은 수많은 날들이 그냥 사는 것으로 정의되어야 한단 말인가. 그날 밤 혜준 교수는 오랜만에 아내에게 자신의 속마음을 털어놓았습니다. 어색했지만 그 작은 첫걸음만으로도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곁에서 잠든 아내의 숨소리를 들으며 그는 다짐했습니다. 내일은 오늘과 다른 하루를 만들겠다고. 그리고 그 시작을 위해 언제나 아내와 행복해 보이는 오랜 친구 박상현에게 연락해야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며칠 후 혜준 교수는 미경 씨가 좋아하는 이탈리안 레스토랑을 예약했습니다. 20년 전 결혼기념일에 처음 갔던 추억이 깃든 곳이었습니다. 오랜만에 정장을 차려입고 거울 앞에 선 자신의 모습이 어색했지만 설레기도 했습니다. 거실로 나온 미경 씨 역시 예쁘게 화장을 하고 원피스를 입고 있었습니다. 운동복 차림만 보던 아내의 모습에 그는 진심으로 감탄했습니다. 아, 정말 아름다워. 아내의 얼굴이 살짝 붉어졌습니다. 그 모습은 마치 젊은 시절 첫 데이트를 하던 그때 같았습니다. 하지만 레스토랑으로 가는 차 안의 침묵은 어색했고 식사를 하며 나눈 과거의 추억 이야기도 잠시뿐이었습니다. 미경아, 우리 앞으로는 좀 더 자주 이렇게 데이트할까? 그의 제안에 미경 씨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갑자기 왜 그래요? 지금까지 잘 지내왔잖아요. 잘 지내왔다고? 우리는 그저 같은 공간에 있었을 뿐인데 혜준 교수는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아내는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지금 우리 나이에 뭘 더 바라는 거예요. 그 순간 아내는 변화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마음의 문을 닫고 있다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그날의 데이트는 결국 실패로 끝났습니다. 하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친구 상현을 만났습니다. 의사 출신인 상현은 이 문제에 대해 마치 연구하듯 체계적으로 접근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노년기 부부 관계에 관한 여러 자료를 보여주며 설명했습니다. 혜준아, 우리 나이에 부부 관계가 단절되는 건 아주 흔한 일이야. 신체적, 호르몬적 변화도 있고 은퇴나 자녀의 독립 같은 환경 변화도 크지. 하지만 가장 큰 이유는 서로에 대한 기대와 현실의 차이를 대화로 풀지 않기 때문이야. 상현은 특히 여성의 폐경기에 대해 강조했습니다. 호르몬 변화로 인한 신체적 불편함, 자신감 상실 등 아내가 겪었을 심리적 고통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혜준 교수는 한 번도 아내와 이런 이야기를 나눠본 적이 없다는 사실에 깊은 부끄러움을 느꼈습니다. 상현은 구체적인 조언을 건넸습니다. 첫째, 진솔한 대화. 둘째, 성관계가 아니더라도 손잡기, 안아주기 같은 따뜻한 신체적 접촉. 셋째, 함께하는 시간의 질을 높이는 것. TV만 보는 대신 함께 요리를 하거나 새로운 취미를 공유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매일 서로에게 감사한 점을 한 가지씩 말해보라는 것이었습니다. 아주 사소한 것이라도 좋다면서요. 친구의 조언은 단순한 관계 회복 기술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서로에 대한 깊은 이해와 존중, 그리고 감사를 바탕으로 새로운 관계를 만들어가는 과정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혜준 교수는 꽃집에 들러 아내가 좋아하는 백합 한 다발과 그녀가 젊었을 때 즐겨 듣던 쇼팽의 음반을 샀습니다. 작은 것부터 시작해보기로 했습니다. 그의 노력은 천천히, 하지만 분명히 미경 씨의 닫혔던 마음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해하고 경계하던 아내는 그의 꾸준한 관심과 표현에 조금씩 미소를 되찾았습니다. 함께 요리를 하고 음악을 들으며 와인을 마시고 주말에는 추억의 장소인 남이섬으로 여행을 떠났습니다. 눈 덮인 남이섬의 메타세코이아 길을 걸으며 두 사람은 40년 만에 처음으로 서로의 외로움에 대해 솔직하게 털어놓았습니다. 너무나 익숙해서 있고 살았던 서로의 소중함을 깨닫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날 밤 아내의 손을 잡았을 때 그녀는 거부하지 않고 오히려 그의 손을 마주 잡아주었습니다. 얼어붙었던 강에 해빙의 조짐이 보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렇게 한 달이 지나고
결혼 40주년 기념일이 다가왔습니다. 혜준 교수는 아내 몰래 특별한 하루를 준비했습니다. 우리가 처음 만난 날짜가 새겨진 목걸이, 클래식 연주회, 그리고 근사한 저녁 식사. 기념일인 줄도 몰랐다며 놀라는 아내의 얼굴에 행복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날 저녁 와인잔을 기울이며 미경 씨는 그동안 차마 꺼내지 못했던 속마음을 고백했습니다. 사실 폐경을 겪으면서 많이 힘들었어요. 몸이 변하는 것도 힘들었지만 더 이상 여자로서 매력이 없다는 생각에 자신감이 무너지는 게 가장 괴로웠어요. 당신이 나를 더 이상 여자로 봐주지 않을까봐 그게 늘 불안했어요. 아내의 고백에 혜준 교수는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아내가 홀로 그런 아픔을 겪는 동안 자신은 너무나 무심했다는 사실에 깊은 죄책감을 느꼈습니다. 그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진심으로 사과했습니다. 그날 밤 두 사람은 40년이라는 세월의 벽을 허물고 온전히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것은 젊은 시절의 열정과는 다른 서로의 상처를 보듬고 영혼을 나누는 깊고 성숙한 사랑이었습니다. 폐경으로 인한 아내의 신체적 어려움은 윤활제와 같은 의학적 도움으로 해결할 수 있었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서로를 배려하는 마음과 충분한 대화였습니다. 그날 이후 부부의 삶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서로의 온기를 느끼며 하루를 시작하고 함께 정원을 가꾸고 저녁에는 그날 있었던 소소한 일들을 나누었습니다. 미경 씨는 다시 피아노 앞에 앉기 시작했고 그녀의 연주를 들으며 글을 쓰는 것은 혜준 교수의 새로운 행복이 되었습니다. 얼마 전 미경 씨가 물었습니다. 여보, 후회 없어요. 우리가 다시 시작한 거. 혜준 교수는 웃으며 답했습니다. 나도 그래. 오히려 왜 진작 이렇게 살지 못했을까 싶어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웃었습니다. 그 눈빛 속에는 풋풋했던 젊은 날의 서로가 있었고 동시에 세월이 선물한 깊이와 성숙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사랑은 시간과 함께 사라지는 것일까요? 아니면 더욱 깊어지는 것일까요? 이 노부부의 이야기는 사랑은 언제든 다시 피어날 수 있으며 진정한 행복은 서로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소중히 여기는 마음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주었다면 곁에 있는 소중한 사람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를 건네보는 것은 어떨까요? 여러분의 인생에도 이들처럼 아름다운 새로운 시작이 찾아오기를 바랍니다. 저희 이야기가 여러분의 삶에 지혜와 위로를 더해줄 수 있도록 채널을 구독하고 알림을 설정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하루하루가 소중한 사람과의 깊은 교감으로 가득 차기를, 그리고 그 여정에 저희가 작은 동반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해주셔서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이야기는 40년이라는 긴 세월의 강을 함께 건너온 한 노부부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인생의 황혼기에 접어든 이들에게 찾아온 낯선 침묵, 그리고 그 침묵을 깨고 다시 피어난 사랑에 대한 기록입니다. 어쩌면 우리 모두의 부모님, 혹은 우리 자신의 미래가 될 수도 있는 이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시길 바랍니다. 어느 날 아내가 툭 던진 한마디에 남편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여보, 오늘 같이 잠자리 할까요? 오랜만에 들어보는 그 말에 심장이 뛰었지만 아내는 이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덧붙였습니다. 제가 폐경이 지나서 잘 될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그래도 노력해 볼게요. 남편 역시 나도 노력해 볼게라고 답했지만 그날 밤 두 사람 사이에는 어색한 공기만이 흘렀습니다. 이 이야기의 주인공은 올해로 67이 된 정혜준 교수입니다. 평생 대학 강단에서 한국 현대문학을 가르치다 얼마 전 은퇴한 그는 요즘 젊은 시절보다 더 깊은 사랑을 아내와 나누며 살고 있다고 말합니다.
불과 몇 달 전까지만 해도 상상할 수 없었던 변화였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겁니다. 수십 년을 함께하다 보면 처음에는 그토록 소중하고 특별했던 사람이 어느 순간 일상의 풍경처럼 당연하게 느껴지는 순간이 찾아옵니다. 매일 보는 창밖 풍경이 너무나 익숙해서 더 이상 그 아름다움을 느끼지 못하는 것처럼 말이죠. 한 지붕 아래 살지만 마음은 이미 멀어져 버린 두 사람. 행복한 노후를 꿈꾸며 서울 근교의 아담한 전원주택으로 이사까지 했지만 텅 빈 집처럼 텅 비어버린 관계는 채워지지 않았습니다. 이야기는 어느 날 아침 혜준 교수가 스스로에게 던진 작은 질문에서 시작됩니다. 우리 이대로 괜찮은 걸까? 아침 6시. 40년 넘게 몸에 밴 습관은 은퇴 후에도 어김없이 그를 깨웠습니다. 옆자리에는 아내 미경 씨가 깊이 잠들어 있었습니다. 요즘 들어 부쩍 피곤해 보이는 아내를 깨우지 않고 조용히 거실로 나왔습니다. 평생 꿈꿔왔던 전원 생활이었지만 막상 살아보니 익숙했던 서울의 아파트가 그립기도 했습니다. 익숙함이란 참 묘한 감정입니다. 오늘도 혼자 맞는 아침이구나. 은퇴 전에는 바쁜 일상에 쫓겨 외로움을 느낄 틈조차 없었지만 이제는 하루가 너무나 길게만 느껴졌습니다. 특히 아내와의 대화가 점점 줄어들면서 그 고독감은 안개처럼 스며들어 마음을 무겁게 짓눌렀습니다. 커피를 내리며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어제 내린 눈이 녹지 않은 하얀 세상처럼 그의 마음도 텅 비어있는 듯했습니다. 얼마 후 잠옷차림의 미경 씨가 부엌으로 나왔습니다. 여보, 벌써 일어났어요. 늘 같은 인사말. 응, 잘 잤어? 늘 같은 대답. 예전에는 함께 커피를 마시며 하루의 계획을 나누곤 했는데 언제부터인가 각자의 음료를 들고 각자의 생각에 잠기는 것이 아침의 풍경이 되었습니다. 오늘 뭐 계획 있어? 혜준 교수가 용기를 내어 물었습니다. 요가 수업 있고 오후에는 독서 모임 있어요. 아, 그렇구나. 대화는 거기서 끝이었습니다. 더 이상 묻고 싶은 것도 말하고 싶은 것도 없었습니다. 마치 의무적으로 안부를 확인하는 동거인처럼 가슴 한구석이 시큰했습니다. 40년을 함께한 아내와의 대화가 이것이 전부란 말인가. 그날 오후 외출했던 미경 씨가 예상보다 일찍 돌아왔습니다. 몸이 좋지 않다며 쉬어야겠다는 아내의 무심한 대답. 평소 같았으면 그냥 지나쳤을 테지만 오늘은 달랐습니다. 미경아. 네. 우리 이대로 괜찮은 걸까? 조심스럽게 던진 질문에 미경 씨의 걸음이 멈췄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당혹스러움이 가득했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우리 요즘 대화가 너무 없는 것 같아서. 그냥 각자 사는 사람들 같아서. 잠시 생각에 잠겨있던 미경 씨는 한숨을 내쉬며 말했습니다. 우리 나이에 다들 그렇게 사는 거 아닌가요? 그냥 서로 할 일 하면서 그렇게 사는 거죠. 뭐 그 말이 비수가 되어 가슴에 꽂혔습니다. 우리의 40년이 앞으로 남은 수많은 날들이 그냥 사는 것으로 정의되어야 한단 말인가. 그날 밤 혜준 교수는 오랜만에 아내에게 자신의 속마음을 털어놓았습니다. 어색했지만 그 작은 첫걸음만으로도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곁에서 잠든 아내의 숨소리를 들으며 그는 다짐했습니다. 내일은 오늘과 다른 하루를 만들겠다고. 그리고 그 시작을 위해 언제나 아내와 행복해 보이는 오랜 친구 박상현에게 연락해야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며칠 후 혜준 교수는 미경 씨가 좋아하는 이탈리안 레스토랑을 예약했습니다. 20년 전 결혼기념일에 처음 갔던 추억이 깃든 곳이었습니다. 오랜만에 정장을 차려입고 거울 앞에 선 자신의 모습이 어색했지만
설레기도 했습니다. 거실로 나온 미경 씨 역시 예쁘게 화장을 하고 원피스를 입고 있었습니다. 운동복 차림만 보던 아내의 모습에 그는 진심으로 감탄했습니다. 아, 정말 아름다워. 아내의 얼굴이 살짝 붉어졌습니다. 그 모습은 마치 젊은 시절 첫 데이트를 하던 그때 같았습니다. 하지만 레스토랑으로 가는 차 안의 침묵은 어색했고 식사를 하며 나눈 과거의 추억 이야기도 잠시뿐이었습니다. 미경아, 우리 앞으로는 좀 더 자주 이렇게 데이트할까? 그의 제안에 미경 씨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갑자기 왜 그래요? 지금까지 잘 지내왔잖아요. 잘 지내왔다고? 우리는 그저 같은 공간에 있었을 뿐인데 혜준 교수는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아내는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지금 우리 나이에 뭘 더 바라는 거예요. 그 순간 아내는 변화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마음의 문을 닫고 있다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그날의 데이트는 결국 실패로 끝났습니다. 하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친구 상현을 만났습니다. 의사 출신인 상현은 이 문제에 대해 마치 연구하듯 체계적으로 접근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노년기 부부 관계에 관한 여러 자료를 보여주며 설명했습니다. 혜준아, 우리 나이에 부부 관계가 단절되는 건 아주 흔한 일이야. 신체적, 호르몬적 변화도 있고 은퇴나 자녀의 독립 같은 환경 변화도 크지. 하지만 가장 큰 이유는 서로에 대한 기대와 현실의 차이를 대화로 풀지 않기 때문이야. 상현은 특히 여성의 폐경기에 대해 강조했습니다. 호르몬 변화로 인한 신체적 불편함, 자신감 상실 등 아내가 겪었을 심리적 고통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혜준 교수는 한 번도 아내와 이런 이야기를 나눠본 적이 없다는 사실에 깊은 부끄러움을 느꼈습니다. 상현은 구체적인 조언을 건넸습니다. 첫째, 진솔한 대화. 둘째, 성관계가 아니더라도 손잡기, 안아주기 같은 따뜻한 신체적 접촉. 셋째, 함께하는 시간의 질을 높이는 것. TV만 보는 대신 함께 요리를 하거나 새로운 취미를 공유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매일 서로에게 감사한 점을 한 가지씩 말해보라는 것이었습니다. 아주 사소한 것이라도 좋다면서요. 친구의 조언은 단순한 관계 회복 기술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서로에 대한 깊은 이해와 존중, 그리고 감사를 바탕으로 새로운 관계를 만들어가는 과정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혜준 교수는 꽃집에 들러 아내가 좋아하는 백합 한 다발과 그녀가 젊었을 때 즐겨 듣던 쇼팽의 음반을 샀습니다. 작은 것부터 시작해보기로 했습니다. 그의 노력은 천천히, 하지만 분명히 미경 씨의 닫혔던 마음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해하고 경계하던 아내는 그의 꾸준한 관심과 표현에 조금씩 미소를 되찾았습니다. 함께 요리를 하고 음악을 들으며 와인을 마시고 주말에는 추억의 장소인 남이섬으로 여행을 떠났습니다. 눈 덮인 남이섬의 메타세코이아 길을 걸으며 두 사람은 40년 만에 처음으로 서로의 외로움에 대해 솔직하게 털어놓았습니다. 너무나 익숙해서 있고 살았던 서로의 소중함을 깨닫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날 밤 아내의 손을 잡았을 때 그녀는 거부하지 않고 오히려 그의 손을 마주 잡아주었습니다. 얼어붙었던 강에 해빙의 조짐이 보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렇게 한 달이 지나고 결혼 40주년 기념일이 다가왔습니다. 혜준 교수는 아내 몰래 특별한 하루를 준비했습니다. 우리가 처음 만난 날짜가 새겨진 목걸이, 클래식 연주회, 그리고 근사한 저녁 식사. 기념일인 줄도 몰랐다며 놀라는 아내의 얼굴에 행복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날 저녁 와인잔을 기울이며 미경 씨는 그동안 차마 꺼내지 못했던 속마음을 고백했습니다. 사실 폐경을 겪으면서 많이 힘들었어요.
몸이 변하는 것도 힘들었지만 더 이상 여자로서 매력이 없다는 생각에 자신감이 무너지는 게 가장 괴로웠어요. 당신이 나를 더 이상 여자로 봐주지 않을까봐 그게 늘 불안했어요. 아내의 고백에 해준 교수는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아내가 홀로 그런 아픔을 겪는 동안 자신은 너무나 무심했다는 사실에 깊은 죄책감을 느꼈습니다. 그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진심으로 사과했습니다. 그날 밤 두 사람은 40년이라는 세월의 벽을 허물고 온전히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것은 젊은 시절의 열정과는 다른 서로의 상처를 보듬고 영혼을 나누는 깊고 성숙한 사랑이었습니다. 폐경으로 인한 아내의 신체적 어려움은 윤활제와 같은 의학적 도움으로 해결할 수 있었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서로를 배려하는 마음과 충분한 대화였습니다. 그날 이후 부부의 삶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서로의 온기를 느끼며 하루를 시작하고 함께 정원을 가꾸고 저녁에는 그날 있었던 소소한 일들을 나누었습니다. 미경 씨는 다시 피아노 앞에 앉기 시작했고 그녀의 연주를 들으며 글을 쓰는 것은 혜준 교수의 새로운 행복이 되었습니다. 얼마 전 미경 씨가 물었습니다. 여보, 후회 없어요. 우리가 다시 시작한 거. 혜준 교수는 웃으며 답했습니다. 나도 그래. 오히려 왜 진작 이렇게 살지 못했을까 싶어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웃었습니다. 그 눈빛 속에는 풋풋했던 젊은 날의 서로가 있었고 동시에 세월이 선물한 깊이와 성숙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사랑은 시간과 함께 사라지는 것일까요? 아니면 더욱 깊어지는 것일까요? 이 노부부의 이야기는 사랑은 언제든 다시 피어날 수 있으며 진정한 행복은 서로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소중히 여기는 마음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주었다면 곁에 있는 소중한 사람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를 건네보는 것은 어떨까요? 여러분의 인생에도 이들처럼 아름다운 새로운 시작이 찾아오기를 바랍니다. 저희 이야기가 여러분의 삶에 지혜와 위로를 더해줄 수 있도록 채널을 구독하고 알림을 설정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하루하루가 소중한 사람과의 깊은 교감으로 가득 차기를, 그리고 그 여정에 저희가 작은 동반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해주셔서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이야기는 40년이라는 긴 세월의 강을 함께 건너온 한 노부부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인생의 황혼기에 접어든 이들에게 찾아온 낯선 침묵, 그리고 그 침묵을 깨고 다시 피어난 사랑에 대한 기록입니다. 어쩌면 우리 모두의 부모님, 혹은 우리 자신의 미래가 될 수도 있는 이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시길 바랍니다. 어느 날 아내가 툭 던진 한마디에 남편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여보, 오늘 같이 잠자리 할까요? 오랜만에 들어보는 그 말에 심장이 뛰었지만 아내는 이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덧붙였습니다. 제가 폐경이 지나서 잘 될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그래도 노력해 볼게요. 남편 역시 나도 노력해 볼게라고 답했지만 그날 밤 두 사람 사이에는 어색한 공기만이 흘렀습니다. 이 이야기의 주인공은 올해로 67이 된 정혜준 교수입니다. 평생 대학 강단에서 한국 현대문학을 가르치다 얼마 전 은퇴한 그는 요즘 젊은 시절보다 더 깊은 사랑을 아내와 나누며 살고 있다고 말합니다. 불과 몇 달 전까지만 해도 상상할 수 없었던 변화였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겁니다. 수십 년을 함께하다 보면 처음에는 그토록 소중하고 특별했던 사람이 어느 순간 일상의 풍경처럼 당연하게 느껴지는 순간이 찾아옵니다. 매일 보는 창밖 풍경이 너무나 익숙해서 더 이상 그 아름다움을 느끼지 못하는 것처럼 말이죠. 한 지붕 아래 살지만 마음은 이미 멀어져 버린 두 사람.
행복한 노후를 꿈꾸며 서울 근교의 아담한 전원주택으로 이사까지 했지만 텅 빈 집처럼 텅 비어버린 관계는 채워지지 않았습니다. 이야기는 어느 날 아침 혜준 교수가 스스로에게 던진 작은 질문에서 시작됩니다. 우리 이대로 괜찮은 걸까? 아침 6시. 40년 넘게 몸에 밴 습관은 은퇴 후에도 어김없이 그를 깨웠습니다. 옆자리에는 아내 미경 씨가 깊이 잠들어 있었습니다. 요즘 들어 부쩍 피곤해 보이는 아내를 깨우지 않고 조용히 거실로 나왔습니다. 평생 꿈꿔왔던 전원 생활이었지만 막상 살아보니 익숙했던 서울의 아파트가 그립기도 했습니다. 익숙함이란 참 묘한 감정입니다. 오늘도 혼자 맞는 아침이구나. 은퇴 전에는 바쁜 일상에 쫓겨 외로움을 느낄 틈조차 없었지만 이제는 하루가 너무나 길게만 느껴졌습니다. 특히 아내와의 대화가 점점 줄어들면서 그 고독감은 안개처럼 스며들어 마음을 무겁게 짓눌렀습니다. 커피를 내리며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어제 내린 눈이 녹지 않은 하얀 세상처럼 그의 마음도 텅 비어있는 듯했습니다. 얼마 후 잠옷차림의 미경 씨가 부엌으로 나왔습니다. 여보, 벌써 일어났어요. 늘 같은 인사말. 응, 잘 잤어? 늘 같은 대답. 예전에는 함께 커피를 마시며 하루의 계획을 나누곤 했는데 언제부터인가 각자의 음료를 들고 각자의 생각에 잠기는 것이 아침의 풍경이 되었습니다. 오늘 뭐 계획 있어? 혜준 교수가 용기를 내어 물었습니다. 요가 수업 있고 오후에는 독서 모임 있어요. 아, 그렇구나. 대화는 거기서 끝이었습니다. 더 이상 묻고 싶은 것도 말하고 싶은 것도 없었습니다. 마치 의무적으로 안부를 확인하는 동거인처럼 가슴 한구석이 시큰했습니다. 40년을 함께한 아내와의 대화가 이것이 전부란 말인가. 그날 오후 외출했던 미경 씨가 예상보다 일찍 돌아왔습니다. 몸이 좋지 않다며 쉬어야겠다는 아내의 무심한 대답. 평소 같았으면 그냥 지나쳤을 테지만 오늘은 달랐습니다. 미경아. 네. 우리 이대로 괜찮은 걸까? 조심스럽게 던진 질문에 미경 씨의 걸음이 멈췄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당혹스러움이 가득했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우리 요즘 대화가 너무 없는 것 같아서. 그냥 각자 사는 사람들 같아서. 잠시 생각에 잠겨있던 미경 씨는 한숨을 내쉬며 말했습니다. 우리 나이에 다들 그렇게 사는 거 아닌가요? 그냥 서로 할 일 하면서. 그렇게 사는 거죠. 뭐 그 말이 비수가 되어 가슴에 꽂혔습니다. 우리의 40년이 앞으로 남은 수많은 날들이 그냥 사는 것으로 정의되어야 한단 말인가. 그날 밤 혜준 교수는 오랜만에 아내에게 자신의 속마음을 털어놓았습니다. 어색했지만 그 작은 첫걸음만으로도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곁에서 잠든 아내의 숨소리를 들으며 그는 다짐했습니다. 내일은 오늘과 다른 하루를 만들겠다고. 그리고 그 시작을 위해 언제나 아내와 행복해 보이는 오랜 친구 박상현에게 연락해야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며칠 후 혜준 교수는 미경 씨가 좋아하는 이탈리안 레스토랑을 예약했습니다. 20년 전 결혼기념일에 처음 갔던 추억이 깃든 곳이었습니다. 오랜만에 정장을 차려입고 거울 앞에 선 자신의 모습이 어색했지만 설레기도 했습니다. 거실로 나온 미경 씨 역시 예쁘게 화장을 하고 원피스를 입고 있었습니다. 운동복 차림만 보던 아내의 모습에 그는 진심으로 감탄했습니다. 아, 정말 아름다워. 아내의 얼굴이 살짝 붉어졌습니다. 그 모습은 마치 젊은 시절 첫 데이트를 하던 그때 같았습니다. 하지만 레스토랑으로 가는 차 안의 침묵은 어색했고 식사를 하며 나눈 과거의 추억 이야기도 잠시뿐이었습니다. 미경아,
우리 앞으로는 좀 더 자주 이렇게 데이트할까? 그의 제안에 미경 씨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갑자기 왜 그래요? 지금까지 잘 지내왔잖아요. 잘 지내왔다고? 우리는 그저 같은 공간에 있었을 뿐인데, 혜준 교수는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아내는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지금 우리 나이에 뭘 더 바라는 거예요. 그 순간 아내는 변화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마음의 문을 닫고 있다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그날의 데이트는 결국 실패로 끝났습니다. 하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친구 상현을 만났습니다. 의사 출신인 상현은 이 문제에 대해 마치 연구하듯 체계적으로 접근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노년기 부부 관계에 관한 여러 자료를 보여주며 설명했습니다. 혜준아, 우리 나이에 부부 관계가 단절되는 건 아주 흔한 일이야. 신체적, 호르몬적 변화도 있고 은퇴나 자녀의 독립 같은 환경 변화도 크지. 하지만 가장 큰 이유는 서로에 대한 기대와 현실의 차이를 대화로 풀지 않기 때문이야. 상현은 특히 여성의 폐경기에 대해 강조했습니다. 호르몬 변화로 인한 신체적 불편함, 자신감 상실 등 아내가 겪었을 심리적 고통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혜준 교수는 한 번도 아내와 이런 이야기를 나눠본 적이 없다는 사실에 깊은 부끄러움을 느꼈습니다. 상현은 구체적인 조언을 건넸습니다. 첫째, 진솔한 대화. 둘째, 성관계가 아니더라도 손잡기, 안아주기 같은 따뜻한 신체적 접촉. 셋째, 함께하는 시간의 질을 높이는 것. TV만 보는 대신 함께 요리를 하거나 새로운 취미를 공유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매일 서로에게 감사한 점을 한 가지씩 말해보라는 것이었습니다. 아주 사소한 것이라도 좋다면서요. 친구의 조언은 단순한 관계 회복 기술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서로에 대한 깊은 이해와 존중, 그리고 감사를 바탕으로 새로운 관계를 만들어가는 과정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혜준 교수는 꽃집에 들러 아내가 좋아하는 백합 한 다발과 그녀가 젊었을 때 즐겨 듣던 쇼팽의 음반을 샀습니다. 작은 것부터 시작해보기로 했습니다. 그의 노력은 천천히, 하지만 분명히 미경 씨에 닫혔던 마음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해하고 경계하던 아내는 그의 꾸준한 관심과 표현에 조금씩 미소를 되찾았습니다. 함께 요리를 하고 음악을 들으며 와인을 마시고 주말에는 추억의 장소인 남이섬으로 여행을 떠났습니다. 눈 덮인 남이섬의 메타세코이아 길을 걸으며 두 사람은 40년 만에 처음으로 서로의 외로움에 대해 솔직하게 털어놓았습니다. 너무나 익숙해서 있고 살았던 서로의 소중함을 깨닫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날 밤 아내의 손을 잡았을 때 그녀는 거부하지 않고 오히려 그의 손을 마주 잡아주었습니다. 얼어붙었던 강에 해빙의 조짐이 보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렇게 한 달이 지나고 결혼 40주년 기념일이 다가왔습니다. 혜준 교수는 아내 몰래 특별한 하루를 준비했습니다. 우리가 처음 만난 날짜가 새겨진 목걸이, 클래식 연주회, 그리고 근사한 저녁 식사. 기념일인 줄도 몰랐다며 놀라는 아내의 얼굴에 행복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날 저녁 와인잔을 기울이며 미경 씨는 그동안 차마 꺼내지 못했던 속마음을 고백했습니다. 사실 폐경을 겪으면서 많이 힘들었어요. 몸이 변하는 것도 힘들었지만 더 이상 여자로서 매력이 없다는 생각에 자신감이 무너지는 게 가장 괴로웠어요. 당신이 나를 더 이상 여자로 봐주지 않을까봐 그게 늘 불안했어요. 아내의 고백에 혜준 교수는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아내가 홀로 그런 아픔을 겪는 동안 자신은 너무나 무심했다는 사실에 깊은 죄책감을 느꼈습니다. 그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진심으로 사과했습니다. 그날 밤 두 사람은 40년이라는 세월의 벽을 허물고
온전히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것은 젊은 시절의 열정과는 다른 서로의 상처를 보듬고 영혼을 나누는 깊고 성숙한 사랑이었습니다. 폐경으로 인한 아내의 신체적 어려움은 윤활제와 같은 의학적 도움으로 해결할 수 있었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서로를 배려하는 마음과 충분한 대화였습니다. 그날 이후 부부의 삶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서로의 온기를 느끼며 하루를 시작하고 함께 정원을 가꾸고 저녁에는 그날 있었던 소소한 일들을 나누었습니다. 미경 씨는 다시 피아노 앞에 앉기 시작했고 그녀의 연주를 들으며 글을 쓰는 것은 혜준 교수의 새로운 행복이 되었습니다. 얼마 전 미경 씨가 물었습니다. 여보, 후회 없어요. 우리가 다시 시작한 거. 혜준 교수는 웃으며 답했습니다. 나도 그래. 오히려 왜 진작 이렇게 살지 못했을까 싶어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웃었습니다. 그 눈빛 속에는 풋풋했던 젊은 날의 서로가 있었고 동시에 세월이 선물한 깊이와 성숙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사랑은 시간과 함께 사라지는 것일까요? 아니면 더욱 깊어지는 것일까요? 이 노부부의 이야기는 사랑은 언제든 다시 피어날 수 있으며 진정한 행복은 서로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소중히 여기는 마음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주었다면 곁에 있는 소중한 사람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를 건네보는 것은 어떨까요? 여러분의 인생에도 이들처럼 아름다운 새로운 시작이 찾아오기를 바랍니다. 저희 이야기가 여러분의 삶에 지혜와 위로를 더해줄 수 있도록 채널을 구독하고 알림을 설정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하루하루가 소중한 사람과의 깊은 교감으로 가득 차기를, 그리고 그 여정에 저희가 작은 동반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해주셔서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이야기는 40년이라는 긴 세월의 강을 함께 건너온 한 노부부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인생의 황혼기에 접어든 이들에게 찾아온 낯선 침묵, 그리고 그 침묵을 깨고 다시 피어난 사랑에 대한 기록입니다. 어쩌면 우리 모두의 부모님, 혹은 우리 자신의 미래가 될 수도 있는 이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시길 바랍니다. 어느 날 아내가 툭 던진 한마디에 남편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여보, 오늘 같이 잠자리 할까요? 오랜만에 들어보는 그 말에 심장이 뛰었지만 아내는 이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덧붙였습니다. 제가 폐경이 지나서 잘 될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그래도 노력해 볼게요. 남편 역시 나도 노력해 볼게라고 답했지만 그날 밤 두 사람 사이에는 어색한 공기만이 흘렀습니다. 이 이야기의 주인공은 올해로 67이 된 정혜준 교수입니다. 평생 대학 강단에서 한국 현대문학을 가르치다 얼마 전 은퇴한 그는 요즘 젊은 시절보다 더 깊은 사랑을 아내와 나누며 살고 있다고 말합니다. 불과 몇 달 전까지만 해도 상상할 수 없었던 변화였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겁니다. 수십 년을 함께하다 보면 처음에는 그토록 소중하고 특별했던 사람이 어느 순간 일상의 풍경처럼 당연하게 느껴지는 순간이 찾아옵니다. 매일 보는 창밖 풍경이 너무나 익숙해서 더 이상 그 아름다움을 느끼지 못하는 것처럼 말이죠. 한 지붕 아래 살지만 마음은 이미 멀어져 버린 두 사람. 행복한 노후를 꿈꾸며 서울 근교의 아담한 전원주택으로 이사까지 했지만 텅 빈 집처럼 텅 비어버린 관계는 채워지지 않았습니다. 이야기는 어느 날 아침 혜준 교수가 스스로에게 던진 작은 질문에서 시작됩니다. 우리 이대로 괜찮은 걸까? 아침 6시. 40년 넘게 몸에 밴 습관은 은퇴 후에도 어김없이 그를 깨웠습니다. 옆자리에는 아내 미경 씨가 깊이 잠들어 있었습니다. 요즘 들어 부쩍 피곤해 보이는 아내를 깨우지 않고
조용히 거실로 나왔습니다. 평생 꿈꿔왔던 전원 생활이었지만 막상 살아보니 익숙했던 서울의 아파트가 그리